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6일 시장 마감해보고 섹터 정리 좀 해보고 특징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증시는 조정, 그러니까 어제도 반등, 급반등 뒤에 조정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 조정의 연장선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해외 증시가 괜찮게 움직여줌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후에 들어서는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기관계의 매도가 오늘 조금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기관계의 매도가 지수를 좀 눌러줬는데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 코스피는 순매수, 코스닥은 순매도로 마감이 됐는데 기관계는 약간의 매도, 순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순매도 폭은 그렇게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니고, 중요한 외국인의 수급이 보합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 막판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반전시켜주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미국 선거 시작이 되고, 미국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확실성과 이슈가 제거가 됨으로써 향후 움직임은 선거는 금방 잊혀질 거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도 굉장히 난리였었는데 막상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잊혀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단기 변동성이나 어떤 우왕좌왕하는 수급이 투매나 이런 급락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이나 투매가 나온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다 시장의 악재로서 반영이 됐습니다. 요번에 급락과 폭락이 심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하고 찾아봤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한 악재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도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어떤 급격한 변동성이 좀 나오더라도 너무 쫄지 마시길 바라면서 한마디 코멘트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괜찮다고, 오늘 시장 괜찮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들 같은 경우도 점점 차트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따른 조정은 당연한 거고, 앞으로 흐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이야기는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 섹터, 그리고 무역 분쟁 관련 조금과, 그리고 기타 이제 개별주나 뭐 기타 이슈 관련한 주식들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치 테마 관련한 섹터, 정치 테마 섹터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3본 정밀전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움직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낙연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금 다양한 이유로 움직여주고 명분을 주는 주식이고 변동성이 크고 괜찮게 움직여주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하락 추세 많이 눌리는 모습이고 10월달에 급락과 폭락이 심했지만 지금 상한가로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악성 매물은 조금 정리를 해주는 모습이고 매수 주체가 그만큼 들어왔다는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도 괜찮은 주식이기 때문에 매수 지점 주게 된다면 괜찮은 매수 타점 주게 된다면 단기 변동성을 통한 수익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인베스트입니다. 화인베스트는 임종석 관련주로 오늘 움직여줬고요. 좀 새로운 뉴페이스죠. 그래서 임종석 관련주 원래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문재인 관련주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임종석 관련주로 묶였네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관련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관련주인 만큼 기억을 해두고 정리는 해둘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인베스틸 임종석 관련주란 거, 그리고 향후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일단 넣어놓고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혜양조는 유명하죠. 네, 처음부터 짚어드렸던 주식이기 때문에 유시민 관련주로 해가지고 유시민 관련주 대장주로 지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황교안 관련주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관련주로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 근데 워낙 거래량과 이제 거래대금 이런 너무 얕아서 호가도 얕고 체결이 너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 거래하기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맥널티는요.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요 정도 강한 강세들이 있었던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무역 분쟁 관련주를 잠깐 짚어볼 텐데, 그러니까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대북 정책이나 무역 전쟁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뭐 트럼프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는 워낙 많아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민주당이 얼마나 승리하고 공화당이 얼마나 승리하고 이런 시나리오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허나 그런 시나리오 때문에 그 트럼프가 대선이 있었을 때 뭐 힐러리 수혜주와 트럼프 수혜주가 선거 양상에 따라서 뭐 급등락을 보였던 그런 것처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어떤 수혜주와 그러니까 박근혜 관련주, 그때 당시에 이쥐였죠. 이쥐와 혹은 뭐 문재인 관련주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움직여줬었죠. 그런 급등락이 심한 상황. 그래서 선거나 뭐 어떤 그런 이벤트나 판결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분쟁, 그러니까 미국 중간 선거 관련해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대북 정책이나 무역 분쟁이기 때문에 특히 무역 분쟁에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무역 분쟁 관련주가 움직여준 모습인데,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먹고 나오려면 미리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다가 빨리 먹고 나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날은 너무 급등락이 심할 수가 있어서 괜히 변동성의 피해자만 될 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식의 매매를 즐기면 안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정말 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샘표랑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이 치매 혹은 무역분쟁 관련주로 움직여주는데 이 두 가지가 움직여줬다고 알고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거 설명드리고, 보통 선거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 전날에 빠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당일에도 크게 시세가 움직일 수가 있지만 그것들은 좀 뭐랄까 도박사의 영역이고 투기꾼의 영역이고 뭐 어찌 보면 고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운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뭐 그걸 보고 저는 고수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로 생각이 있다면 미리 진입을 했다가 오늘처럼 움직일 때 그냥 수익을 먹고 빠져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 지금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빠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마음도 편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뭐 꾸준하고 성실한 투자를 지향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항상 뭐 평범한 주식들 위주로 거래를 하죠. 그래서 물론 이슈나 모멘텀을 가장 우선시하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약간 투기적 성격이 있는 그런 거에는 조금 약간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반응이 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만 와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경험 삼아서 학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SM은 상한가라서 언급만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기업과 그러니까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고, 관련 부품,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부품 관련해서 이제 공급 개시하고 뭐 나중에 그게 또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뭐 시장을 넓혀서 다른 곳에도 공급하고 뭐 이럴 수가 있다, 뭐 그런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여줬는데 조금 불분명하고요. 내용 자체가 조금 기사가 난 걸 보면 조금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워낙 그 낙폭과 폭락에 대한 그런 단기 반등 정도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평소 거래가 부족하고 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급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좀 위험할 수 있고 제대로 다루기는 힘든 주식이라 일단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미시스코는 점상이죠. 시작부터 점상으로 해가지고 점상으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국책 연구 개발 사업 이제 대상업체, 그러니까 롤러블 태양전지 관련한 그런 부품 개발에 관한 건데, 정부 지원금이 이제 들어올 거다라는 게 있고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데, 일단 점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눌림이 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일단 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해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손대는 건 너무 투기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이슈가 있다. 왜냐면은 또 이런 이슈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테마나 그런 파생되는 수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주시기만 하시고 너무 불나방처럼 달려들면은 안 됩니다.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불나방이죠. 호재나 이런 거 보고 막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미시스코 체크만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점상이니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지금 현재 매출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지금 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서전기전입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원래는 서전기전이 남북 경협 해가지고 많이 움직여줬고,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권리락 무상증자 포함해서 좀 움직여줬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지지가 조금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대북주 때문에 24%가 올랐다고 하기에는 다른 대북주가 너무 안 움직여줬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송전주가 같이 안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기술적인 이유, 지지에 따른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다시 매물을 너무 악성 매물을 만들지 않은 모습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또 이런 상승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재무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이슈도 있고, 허나 외국인이나 기관계의 반응이 별로 없는 걸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실적으로 좋은 주식은 외국 기관계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성장주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움직여줘야 잘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류의 주식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거래하는 주식은 사실 실적 따라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실적보다는 다른 악재나 호재의 주가 등락률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애매한 모습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실적이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실적이 좋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전기전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너무 상승률도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변동성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넣어두겠습니다. 네, 초록뱀입니다. 네, 제가 이런 주식 참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기관계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수급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사실상 이 정도면 거의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모습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꼬리 부분, 그러니까 윗꼬리 부분은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종가가 조금 높았던 점은 뭐 아쉽게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초록뱀 같은 경우는 최근 뉴스가 있는데 김종학 프로덕션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김종학 프로덕션과 이제 공동으로 이제 스튜디오 그린라이트를 이제 설립을 해서, 요즘엔 채널도 워낙 다양하고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도 채널도 워낙 다양하고 종편도 있고 뭐 굉장히 채널도 다양하죠. 그냥 웹 드라마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를 방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채널들을
같이 공략을 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그 스튜디오 그린라이트를 설립한다. 예,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종학 프로덕션, 그러니까 초록뱀과 같이 일하는 김종학 프로덕션은 대충 어떠냐라고 보면은 뭐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여우각시별, 뭐 밥상 차린 남자, 뭐 옥중화, 뭐 그런 거 있고, 그 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마의, 뭐 더킹, 베토벤 바이러스, 뭐 많이 아시죠? 그래서 드라마에 관심이 없어도 뭐 태왕사신기도 있고요. 드라마에 관심이 없어도 유명한 그런 것들 많이 있고, 초록뱀 관련해서는 그 뭐 나의 아저씨나 최근 나의 아저씨 굉장히 이슈 있었죠. 나의 아저씨나 뭐 아는 와이프 이런 것들이 초록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뱀이 그 이름이 뭐였죠? 그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지금 또 초록뱀 미디어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과 합쳐서 지금 여러모로 이슈가 있어서 지금 움직여 줬습니다. 그래서 엔터나 미디어 관련주가 강세를 그동안 많이 보였었는데, 초록뱀은 조금 강세라기보다는 거의 횡보를 많이 해줬었고, 이때 거래량이 터지기는 했으나 굉장히 많은 상승 급등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배열과 매물을 다지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근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 그리고 돌파를 하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록뱀 괜찮게 보고 관심주로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수급, 뭐 기술적 차트, 뭐 재료, 뭐 뭐든 다 괜찮은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나 너무 평단을 높게 잡는 뭐 그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겠고요. 뭐 평단이 격정되면은 보통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은 보통 잘 풀리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자세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자세해지니까 뭐 요 정도 정리해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휴원스 글로벌, 휴원스 글로벌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휴원스 글로벌과 휴메딕스, 제가 점심 때 그 카페에 글도 써드렸듯이 요 삼형제, 휴원스 삼형제를 괜찮게 보고 예전부터 거래를 많이 했었다고 예전에 또 언급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적 기대와 실질적으로 실적이 상승하고 괜찮은 수급과 차트를 보여주면서 꾸준히 상승을 해줬는데, 많은 상승을 해주고 또 시장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역배열로 빠진 모습이죠.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휴톡스주라고 해가지고 뭐 미간 주름 개선 관련해가지고 임상 3상 종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시 계획은 내년 하반기 출시 계획인데, 그 관련한 어떤 기대나 그런 자극점이 이런 과대 낙폭에 대해서 반등을 크게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당장의 V자형 반등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괜찮은 차트적 위치를 잡아가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휴원스 삼형제 주식 같은 경우들은 물론 뭐 배신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식은 어느 정도의 특성과 클래스가 있습니다. 괜찮은 애들은 항상 기대를 부응해주는 그런 괜찮은 움직임.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애들은 항상 거래량이 많죠. 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회사 기업의 내용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다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휴메딕스, 휴원스 글로벌 요 세 개는 제가 괜찮게 생각하는 주식이고, 허나 역배열 상태에서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외면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바닥 잡아가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 체킹하고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탑 엔지니어링은 제가 개인적으로 급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기술적 급등으로 오늘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한 10%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그건 제가 카페에 매매일지 올리는 거에 그런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먹고 저는 팔았는데, 그 탑 엔지니어링이 이제 파워로직스가 지금 오늘 신고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파워로직스의 그니까
탑 엔지니어링의 자회사가 파워로직스. 그러니까 탑 엔지니어링이 OLED, 그러니까 올레드 관련해가지고 이슈와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오르면서 파워로직스가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탑 엔지니어링의 재무가 좋아지죠. 예, 그래서 탑 엔지니어링의 평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급등세가 최근에 이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2차 급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은 또 재차 수익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허나 가장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한 이쯤에서 사서 급등을 기대하는 식으로 하는 게 괜찮았고요. 그래서 탑 엔지니어링과 파워로직스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둘 다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 엔지니어링과 파워로직스 요거 두 가지 뭉쳐서 같이 연관지어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예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을 겁니다. 파워로직스가 자회사고 뭐 이러이러한 거 짚어드렸을 거고 아마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 분들은 또 잘 대응을 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SSR은 그 8월에 상장한 주식인데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 21선을 이제 돌파를 거의 못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오늘 좀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그 IT 이제 해커들로 구성된 정보 보안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조금 어떤 바닥 신호를 만들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좀 아름답게 해주면은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기에 괜찮은 단기 변동성을 기대하기에 괜찮은 주식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SSR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길게 거래하거나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제대로 잡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서 그냥 매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타점이 나오는지 매수 지점이 나오는지 일단 관심주로 넣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동성 화인텍입니다.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중간에 짚어드렸듯이 그 조선 해운 물류 관련주가 오늘 좀 움직여 줌으로써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흐름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동성 화인텍 지금 오늘 좀 움직여 줬는데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더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동성 화인텍이나 대우조선해양, 조선이나 해운 물류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거래량이 많이 뜨지는 않았지만 기관계와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게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은 아니고요. 허나 어느 정도 추세 전환과 지속적 상승을 어떤 차트 돌파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LNG 화물차용 초저온 보냉자재 관련해서 공급계약 체결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차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괜찮다 정도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모로 괜찮은 주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겠고요. 특히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무래도 먹을 게 많고 상승폭이 크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락장이나 급락장이나 뭐 폭락장에서는 그 신저가가 많이 나오죠. 그런 거랑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수급이 좋고 뭐 그런 시장이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괜찮은 주식들 점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이고요.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이런 주식들이 많아야 또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이나 급락이나 재조정이나 재반락이나 뭐 이런 거는 또 있을 수 있지만 뭐 항상 시장은 원래 그런 거죠. 그런 거 너무 무서워하면 투자 못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 주식들 나오면은 괜찮은 주식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도 너무 쫄지 말고 그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거시경제나 시장 상황은 짚어드렸고 관련해서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항상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고 그 괜찮다고 보는 그런 주식들 왜 괜찮게 보는지도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괜찮다고 하는 주식들 위주로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많이 움직이고 있는 정치 테마주 뭐 완전 새롭게 뜨는 그런 게 아닌 이상 거의 제가 말했던 주식들만 계속 상승을 하고 막 변동폭을 키워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뭐 탑 엔지니어링이나 파워로직스나 이런 것도 예전에 다 짚어드렸던 거고 관심주로 봤었던 거고 뭐 항상 뭐 계속 관심주로 보고 언급을 드렸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들어오고 수급이 좋고 추세를 잘 잡아가는 주식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들 위주로 많이 보시고요. 뭐 항상 좋은 주식 많이 가져오겠고 좋은 정보 많이 가져오겠고 새롭고 알찬 컨텐츠 많이 가져올 테니까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뭐 좋아요 이런 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예. 그렇게 뭐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고 그러면 투자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 활동적으로 카페 활동해서 더 많은 거를 얻어가시고 예. 보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말도 많이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그만큼 얻어가시는 것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